지금 북중미 대륙 전체가 거대한 충격과 공포, 그리고 환이라는 모순적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사무국이 10일 공식 채널을 통해 2026 북중미 카리브 축구연맹 챔피언스컵 대진표를 발표한 그 순간부터입니다. 단순한 대진표 발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149년 축구 역사상 아시아에서 건너온 한 명의 선수가 대륙의 판도 자체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증명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LAFC가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그저 천운이었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동부와 서부를 통틀어 승점 6위에 불과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탈락했어야 마땅한 순위입니다. 하지만 인터 마이애미가 여러 자격을 중복해서 획득하는 기묘한 상황이 발생했고 그 좁은 틈바구니로 마지막 티켓 한 장이 LAFC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지 전문가들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행운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운명이라고 부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중미 대륙은 지금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잠자고 있던 호랑이를 기어이 국제 무대로 불러내고야 말았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대진표를 분석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토트넘을 떠나 LA에 상륙한 손흥민이라는 남자가 어떻게 단 몇 개월 만에 데이터를 파괴하고 상식을 붕괴시키면 적장조차 경의를 표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거대한 서사시입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 LA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믿기 힘든 수치들을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국 유력 매체 가디언은 최근 보도에서 손흥민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아시아 축구에서 현존하는 가장 유명한 선수, 그 이상이다. 그 이상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수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LAFC 구단 사무국은 최근 내부 데이터를 공개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합류한 직후 구단과 관련된 보도량은 무려 289%가 폭증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콘텐츠 조회수입니다. 594%. 명백히 이것은 정상적인 성장 그래프가 아닙니다. 10%나 20% 성장이 아닌 6배에 달하는 수직 상승. 이것은 마치 지진계가 감당할 수 없는 진동을 감지하고 바늘이 튀어나가는 것과 같은 재난급 충격을 의미합니다. LA 현지의 풍경을 묘사해 보겠습니다. 현재 LAFC의 홈구장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의 공식 스토어에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문을 열기도 전에 수백 명의 인파가 줄을 섭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등번호 7번이 새겨진 유니폼입니다. 하지만 매장 직원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솔드아웃 팻말을 내걸 뿐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속도가 팬들이 구매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공급 붕괴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LAFC 마케팅 담당자는 현지 인터뷰에서 혀를 내둘렀습니다. 우리는 유튜브 구독자가 2배로 늘어나는데 5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오고 나서 단 2달 만에 그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신규 구독자의 70%가 한국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LA에 있는 축구 클럽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LA 지부가 되었습니다. 현지 관광업체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행복한 비명입니다. LAFC 경기를 관람하는 특별 패키지 투어 상품에 대한 문의가 400건 이상 폭증했습니다. 비행기 표가 없어 못 가는 상황, 호텔이 동나는 상황. 이것은 단순한 영입 효과가 아닙니다. 손흥민이라는 브랜드가 침체하여 있던 지역 경제의 혈관에 아드레날린을 강제로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태풍을 정면으로 맞이해야 하는 상대팀의 심정은 어떨까요? 대진표가 확정된 직후 LAFC의 1차전 상대인 온두라스의 명문 클럽 레알 시디 에스파냐의 라커룸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들은 온두라스 리그를 호령하는 강팀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상대해야 할 선수는 불과 몇 달 전까지 세계 최고의 리그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하고 주장을 역임했던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레알 시디 에스파냐의 지휘봉을 잡고 있는 명장 주스틴 캄포스 감독의 반응은 현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보통의 감독이라면 공은 둥글다 해볼만하다는 식의 의례적인 자신감을 내비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캄포스 감독은 달랐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장에 들어서자마자 쓴웃음을 지으며 아주 솔직하고도 충격적인 고백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상대할 선수는 전술판 위에서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지난밤 손흥민의 영상을 분석하다가 모니터를 껐다. 그가 70m를 단독 질주해 골을 넣는 장면을 보며 나는 감독으로서가 아니라 축구팬으로서 감탄하고 말았다. 이것은 재앙이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선수들과 팬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와 같은 그라운드를 밟아본다는 평생의 영광이 될 것이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적장조차 승부의 세계를 넘어 경의를 표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품격. 캄포스 감독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수비 전술이 아니라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 살아남는 생존 매뉴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LAFC가 이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그 다음 상대는 코스타리카의 강호 LD 알라후엘렌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3월 온두라스와 코스타리카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펼쳐질 손흥민의 질주. 북중미의 축구 팬들은 벌써부터 그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국경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LAFC는 운 좋게 6번째 순위로 이번 챔피언스컵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단순한 운일까요? 우리는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영웅의 등장은 언제나 우연을 가장한 필연처럼 찾아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 미국행을 선택했을 때 많은 사람은 은퇴를 위한 편안한 선택이라며 폄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는 편안하게 쉬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복하러 왔습니다. 이 대회의 우승팀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엄청납니다. 바로 국제축구연맹 피파 클럽 월드컵 출전권과 피파 인터콘티넨탈컵 출전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손흥민이 다시 한번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 바이에른 뮌헨과 같은 유럽의 최정상 클럽들과 진검승부를 펼칠 기회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유럽을 떠났지만 다시 세계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극적인 길. 그 길이 마치 하늘이 예비한 것처럼 기적적인 대진운을 타고 손흥민 앞에 열린 것입니다. 가디언즈는 이 현상을 두고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LAFC의 전력을 강화한 것이 아니다. 그는 미국 축구의 격을 바꿨다. 이제 전 세계 축구 팬들은 메시의 마이애미뿐만 아니라 손흥민의 LA를 주목해야만 한다. 그는 혼자 힘으로 MLS를 변방의 리그에서 반드시 챙겨봐야 할 리그로 격상시켰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박지성이, 차범근이, 그리고 손흥민이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모습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아시아인이라는 한국인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완전히 낯선 대륙, 낯선 땅에서 그곳의 사람들을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리고 있는 정복자로서의 손흥민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LA 공항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멕시코의 고산지대 경기장에서도 온두라스의 열광적인 관중석에서도 태극기가 휘날리며 손흥민의 응원가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전설은 현재 진행형이다. LAFC의 유니폼을 입고 북중미 대륙을 누비게 될 손흥민. 누군가는 챔피언스컵 대진표를 보고 험난한 일정이라 걱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험난함이 클수록 손흥민이라는 별은 더욱 밝게 빛난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149년 축구 역사상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한 대륙의 문화를, 경제를,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앗아간 선수가 있었던가요? 적장 캄포스 감독의 말처럼 우리는 지금 재앙 수준의 실력을 갖춘 한 선수가 새로운 대륙에 상륙하여 역사를 다시 쓰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자 가슴 벅찬 자부심입니다. 다가오는 2월 그리고 3월. 손흥민의 발끝이 온두라스와 코스타리카의 골망을 흔들 때 LAFC의 검은 유니폼을 입은 그가 북중미의 왕좌에 앉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심장은 다시 뛸 준비가 되셨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북중미를 넘어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부상 조심하시고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토트넘 호스퍼의 라커룸은 축구장이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프리미어리그 14위, 국내 컵대회 전원 탈락, 그리고 선수와 팬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149년 역사를 자랑하는 북런던의 명가 토트넘이 지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몰락의 끝에서 영국 현지 전담 기자가 던진 한마디가 전 세계 축구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손흥민이 대체 그곳에서 무엇을 견뎌온 것인가? 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구단 운영진을 공개 저격하고 부주장 미키 판더펜이 팬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손흥민이 홀로 감내했던 그 침묵의 무게가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 애슬레틱의 전담 기자 된 킬패트릭이 폭로한 토트넘 내부의 충격적인 실태와 손흥민이 떠난 뒤 비로소 드러난 진짜 리더십의 실체를 심층 분석합니다. 8일 새벽 본머스의 바이탈리티 스타디움. 경기가 끝난 뒤 들려온 소리는 응원가가 아닌 거대한 분노의 함성이었습니다. 2대3 패배. 리그 14위로 추락한 토트넘 선수들을 향해 팬들은 야유를 쏟아냈고 그 과정에서 부주장 미키 판더펜이 팬과 직접 충돌하는 최악의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명백히 이것은 무너진 팀 기강의 단면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사태는 경기장 밖에서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자신의 SNS를 통해 구단 수뇌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일이 잘 풀릴 때만 나타나 거짓말을 늘어놓는 자들이라며 독설을 내뱉은 것입니다. 그 순간 영국 현지 언론들은 일제히 손흥민의 이름을 소환했습니다.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찼을 때 이런 하극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메로와 히샤를리송 같은 거친 자존심들을 하나로 묶고 팬들의 비난 화살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웃어 보이던 그 미소 뒤에 얼마나 처절한 인내가 있었는지 전담 기자 된 킬패트릭은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을 그리워하는 것은 단순히 골 결정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라커룸의 붕괴를 막는 유일한 접착제였고 분노한 팬들과 선수들을 잇는 마지막 가교였습니다. 지금 토트넘에는 축구 실력보다 그 가교의 공백이 더 치명적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견뎌온 시간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댄 킬패트릭 기자는 토트넘을 10년 넘게 전담하며 손흥민의 모든 것을 지켜본 인물입니다. 그가 본 손흥민은 단순히 착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은 선수들이 자기 정치를 하려 할 때 차분히 그들을 앉혔고 구단이 선수들을 방치할 때 본인이 직접 선수들의 멘탈을 챙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난받을지언정 동료가 화살을 맞는 것을 단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트넘은 어떻습니까? 주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부주장은 팬과 싸우며 감독은 원수팀인 아스널컵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방파제가 사라지자마자 토트넘이라는 도시는 거대한 홍수에 휩쓸려버린 것입니다. 전설적인 수비수 존 테리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장 완장은 팔에 차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 박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을 위해 자신의 심장을 내주었습니다. 로메로가 SNS에 글을 올릴 때 손흥민은 아마 잔디 위에서 피를 흘리며 다음 경기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월드클래스와 일반 선수의 차이입니다. 손흥민이 미국 LA로 떠날 때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토트넘은 로메로를 중심으로 더 단단해질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149년 역사상 유례없는 티켓 미달과 선수단 분열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명의 리더가 구단 전체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짓는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이 손흥민 선수가 있는 미국 LA는 연일 축제 분위기입니다. 13경기 12골 4도움. 하지만 미국인들이 손흥민에게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골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이 LAFC의 라커룸에 들어온 뒤 팀원들의 눈빛이 바뀌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공항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출국 정보가 단돈 1,000원에 팔리고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당혹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는 팬들에게 어떻게 알고 오셨냐며 따뜻하게 사인을 해줬습니다. 명백히 이것은 학습된 매너가 아닙니다. 뼛속까지 깊이 박힌 노블레스 오블리주의자 영웅의 품격입니다. 댄 킬패트릭 기자는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인종차별의 타깃이 될 때도 단 한 번도 팀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축구로 답했습니다. 지금 토트넘 선수들에게 결여된 것이 바로 그 무게감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는 지금 손흥민 효과로 인해 야구의 성지에서 축구의 제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7만 7천 명의 관중이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하고
현대차와 대한항공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조 단위의 자본을 들여 그를 지원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단순히 공을 잘 차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조직을 하나로 만드는 시대의 아이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담 기자의 폭로를 통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지난 10년 동안 토트넘에서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이어왔는지, 그리고 그가 떠난 뒤 남겨진 자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주장 완장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진 로메로, 팬들에게 손가락질하는 판더팬, 그리고 원수팀의 컵을 든 감독. 이들이 만드는 소음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손흥민의 위대한 침묵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미국 LA의 태양 아래서 리오넬 메시라는 거대한 벽을 넘기 위한 새로운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손흥민이 떠난 뒤 유령구장으로 변해버린 토트넘의 현실과 전담 기자가 폭로한 손흥민의 숨겨진 리더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토트넘은 손흥민 없는 암흑기를 끝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작년에 메시에게 우승을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다를 것입니다. 이 믿기지 않는 한마디가 지금 미국 전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전설을 넘어 이제는 미국 MLS의 새로운 지배자로 우뚝 선 손흥민. 그가 사석에서 던진 이 자신감 넘치는 농담 섞인 선전포고는 단순히 한 선수의 포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149년 동안 야구의 성지였던 미국이 이제 메시와 손흥민이라는 두 거인에 의해 축구의 제국으로 완전히 재편되었음을 알리는 최후의 신호탄입니다.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리오넬 메시의 왕좌를 정조준한 손흥민. 단 13경기 만에 미국 리그를 초토화한 그가 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압도적인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메시를 넘어 MVP와 우승컵까지 독식하겠다는 손흥민의 소름 돋는 계획과 그를 바라보는 미국 현지의 미친 반응을 심층 분석합니다. 불과 얼마 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 미국 LAFC로 향할 때만 해도 전 세계 축구 전문가들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전성기가 지났다. 경쟁력이 떨어져서 도망치듯 떠나는 것이다라는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단 3개월 만에 그 모든 조롱을 침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13경기 출전, 12골 4도움. 명백히 이것은 적응 기간이 필요한 인간의 수치가 아닙니다. 매 경기 평균 1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MLS 올해의 골까지 거머쥐었습니다. 미국인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동안 베컴, 질라탄, 메시 등 수많은 스타가 미국을 거쳐갔지만 손흥민처럼 리그에 도착하자마자 시스템 전체를 파괴하며 압도적인 화력을 뿜어낸 선수는 전무후무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 언론들은 메시의 유일한 대항마로 손흥민을 지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즌 43골 25도움이라는 비현실적인 기록으로 팀을 우승시킨 메시조차 이제는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LAFC 공식 팟캐스트 진행자 마리오 루이스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역사가 메시의 왕좌를 무너뜨리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리그의 품격 자체를 바꾸는 존재입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가 오프시즌 중 토트넘을 방문했을 때 옛 동료에게 던진 한마디가 비하인드 스토리로 밝혀지며 현지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작년엔 메시에게 양보했지만 다음 시즌엔 우리가 정상에 설 거야. 그런데 이 발언은 단순한 허세가 아닙니다. 손흥민이 가진 철저한 계산과 자신감에서 나온 승리 선언입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은 리그 막판에 합류하여 호흡을 맞출 시간조차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을 준우승까지 이끌며 메시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이제 프리시즌부터 팀과 온전히 함께하는 손흥민에게 적응 기간이라는 변수는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손흥민이라는 리더의 진짜 가치를 보게 됩니다. 마리오 루이스는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의 이런 발언은 팀 분위기를 미친 듯이 끌어올립니다. 선수들은 세계 최고의 스타가 자신감을 내비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실제로 LAFC 선수들은 훈련장에서 손흥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그의 승부욕을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7억 달러의 계약으로 야구장에서 조용한 전설을 쓴다면 손흥민은 경기장 안팎에서 동료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에너지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야구 배트를 내려놓고 축구장으로 달려가
7만 7천석을 매진시키는 이유는 바로 손흥민이 보여주는 이 압도적인 승리 지상주의에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2월 22일 손흥민과 메시의 정면 충돌로 향합니다. 미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비싼 티켓값이 책정된 이 경기는 단순히 한 경기의 승패를 넘어 미국 축구의 왕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단판 승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메시를 이기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낮은 평가 그리고 공항에서 자신의 정보가 단돈 1,000원에 거래되던 모욕적인 상황들을 오직 실력으로 되갚아주려 합니다. 명백히 손흥민은 지금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단련된 신체 능력에 이제는 경기를 읽는 노련함까지 더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메시는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만 손흥민은 그 기술의 압도적인 속도와 양발 슈팅이라는 파괴력을 더했다. 한 시즌을 온전히 치른다면 MVP는 메시가 아닌 손흥민의 차지가 될 확률이 90% 이상이다. 바로 어제 손흥민 선수는 한국에서의 짧은 휴식을 마치고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출국 전 그는 팬들에게 짧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 안에는 메시의 왕좌를 찬탈하겠다는 비장함과 자신을 믿어주는 팬들을 위해 반드시 우승컵을 들어 올리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7만 7천 명의 함성 속에서 손흥민이 메시를 넘어서는 순간 미국 스포츠 149년의 지도는 영원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특별한 시대의 목격자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프리미어리그를 정복하고 이제는 세계 최대의 스포츠 시장인 미국에서 리오넬 메시라는 거대한 신을 향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던진 양보했다는 농담 섞인 진심. 그것은 그가 지난 10년 동안 유럽에서 겪었던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고 얻은 영광의 흉터 같은 자신감입니다. 1,000원에 팔리던 정보와 조롱 섞인 기사들 속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LA의 뜨거운 잔디 위에서 증명할 것입니다. 왜 미국인들이 오타니의 홈런보다 손흥민의 질주에 더 큰 함성을 내뱉는지, 왜 메시조차 손흥민의 존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메시를 넘어 MLS컵 우승과 MVP까지 노리는 손흥민 선수의 이 담대한 도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는 2월 개막하는 MLS, 손흥민은 정말로 메시의 왕좌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